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5세,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저를 하인 취급했던 시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저를 철저히 이용했던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꽤나 자극적이고 여러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분명 통쾌함을 느끼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결혼 20년 차, 저는 남편과 3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365일 무급 하인이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늘 출장이 잦았습니다. 한 달의 절반은 해외에 있었죠.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는 건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보살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물론 오후 간식, 저녁 식사까지 삼시세끼를 제 손으로 차려드려야 했죠. 민지야, 나 오늘 아침에 속이 안 좋네. 콩나물국에 소고기 좀 넣고 끓여봐. 어머니, 어제도 끓여드렸잖아요. 뭐,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뭘 해달라고 할 수 있겠니? 우리 아들은 출장 가느라 고생하고 나는 나이 먹어 힘든데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렇게 아깝이냐? 이게 다 너네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너네들로 귀결되었습니다. 너네들 잘 되라고, 너네들 편하라고, 너네들 먹으라고 하지만 그 모든 너네들의 중심에는 항상 시어머니 본인이 있었죠. 남편은 늘 제게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 당신이 좀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나중에 우리한테 다 좋은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겪는 고통을 전혀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어머니 사이의 평화만을 원할 뿐이었죠. 아이들은 시어머니의 이런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를 더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밥 차리래. 엄마, 할머니가 청소하래. 아이들조차 저를 가정부처럼 부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아들 출장 끝나고 오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든 식당 하나 해볼까 해.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고깃집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서 딱히 할 일도 없고 말이야.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식당을 해요? 돈도 많이 들고 경험도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리고 너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가게 봐주면 되잖아. 어차피 다 너네들 좋으라고 하는 거다. 시어머니의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맹수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서울 근교의 온갖 외진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허름한 폐가부터 낡은 창고까지 시어머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대박날 자리로 보였습니다. 가게를 계약하고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저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민지야, 오늘 벽에 페인트 칠 좀 해놓고 가. 아, 그리고 저기 벽돌 좀 옮겨놓고. 민지야, 내일은 청소할 때 쓸 걸레랑 물통 좀 사와. 내 돈으로 사.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다 너를 위한 일이다라는 말이 마치 최면처럼 들렸습니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쓸어내리며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야.
조금만 더 버티자. 라고. 남편은 여전히 출장 중이었습니다. 제가 온몸이 쑤신다고 하소연을 해도 남편은 그저 엄마가 알아서 잘하고 계실 거야. 당신이 좀 도와드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명의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공사 현장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았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에 내려앉은 먼지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의 고깃집 가든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행복 가든이었죠. 하지만 제게 그곳은 전혀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날부터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과 홀을 오가며 부려먹었습니다. 서빙은 물론 손님들이 나가면 테이블을 치우고 그릇을 닦고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제게 맡겼습니다. 민지야, 손님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항의하잖아. 빨리 좀 갖다 줘. 서빙도 못해? 민지야, 이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있네. 설거지 제대로 해.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도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오픈 축하 전화를 걸어 엄마가 잘해줄 거야. 당신 힘내. 라는 말만 남긴 채 또다시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지야, 이거 내 거다. 우리 가게 명함이야. 명함을 받아들었을 때 차갑고 매끈한 종이의 질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표 이름 아래 적힌 낯선 3글자, 김, 수, 정, 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수정이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 그거. 우리 수정이가 대표이사로 들어가야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 가든이 우리 아들하고 수정이 남매 공동재산인데 수정이가 혼자 명의를 갖고 있는 게 더 편하잖아. 어차피 너희가 다 관리할 거고 수정이가 매달 월급도 챙겨줄 텐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차피 다 너네들 거다라고 했던 말이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게의 주인이 될 것처럼 믿으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해온 하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하고 그 상냥함 속에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 올케, 어머니가 올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걱정돼서 전화했어. 올케, 고생이 많지? 이제 내가 사장이 됐으니까 월급도 챙겨줄게. 물론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호호. 제 가슴은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조롱했습니다. 나는 20년을 그들의 가족이 되기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귀국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외 출장 간 동안 당신 엄마가 어떤 짓을 벌였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 남편은 다음 날 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명함과 신우이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시어머니의 온갖 갑질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지야,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가 설마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때 남편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디서 볼까? 보고 싶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출장이 단순한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한테 연락해.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해. 남편은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남편은 내 연녀에게 이제 당신이랑 못 만나. 내가 결혼한 거 알잖아. 라고 말했고 내 연녀는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당신이 나한테 가든 주인이 될 거라고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꼬드겨서 만난 거잖아. 당신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게도 망했고 이혼까지 당할 처지라며? 난 돈 없는 남자 필요 없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까지 서로의 탐욕을 위해 이용했던 겁니다. 내 연녀는 남편의 돈을 보고 접근했고 남편은 제 희생으로 얻을 재산을 내 연녀와 함께 누리려 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저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버린 마음을 가누며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이혼 안 하면 당신이 엄마한테 당한 것까지, 당신의 외도 사실까지 모두 세상에 폭로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이 가족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운영하는 행복 가든에 모든 진실을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알렸습니다. 20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일 그리고 가든의 실체를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가게의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노했고 결국 가게는 손님이 끊겨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냈습니다. 엄마, 내가 가게 정리하느라 바빠서 그래. 곧 갈게. 시누이는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며칠 동안 통곡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느라 포기했던 제 꿈 작은 공방을 열었죠.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을 만들며 아이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저는 이 모든 아픔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만약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